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동호인 세계유산 한국에서 통합관리센터 교육본부팀의 신진일 팀장입니다. 오늘 자담회는 서원의 제안과 민간에서의 제사에 대해 알아보고 보존과 전송 측면에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이광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지대학교 장례지도학교의 김시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김순환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제향과 민간의 제사와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원 제양도 큰 틀에서 보면 민간의 제사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제사와 비교한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제사에 해당되지만 국가 의례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 제양은 바로 여기 공자사당의 제사 지내는 중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제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제사가 일족의 결속력 또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것이라면 서원 제양은 서원에 모셔져 있는 유학자에 대한 존숭의 의미에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학문적 정신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양이 이루어지고 특정 학맥과 학파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서원 제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내는 흔히 우리가 조상생 제사, 기제사라고 하는 제사는 결국은 가계의 계승, 혈통의 계승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집안을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의 뜻을 받들고 선조를 위한 어떤 그런 집안의 영웅 혹은 가문의 영웅, 이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하면 서원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의 그 덕행을 본받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면서 사회의 영웅을 모시기 때문에 사회 통합적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큰 차이가 본다면 사회적 기능과 그다음에 집안, 가계의 기능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서원의 제향과 민간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사는 어떤 행사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나요? 정기적인 제약 의례로는 춘추 향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향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춘추 향사는 문묘의 석전제처럼 매년 봄이랑 가을에 거행하는 제약 의례입니다. 정기 제약 의례 중에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정할례와 상막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할례는 매년 그 정초에 알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막례는 매월 초 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입니다. 정할례도 분향을 하는 거고 상막례도 분향하는 의례입니다. 비정기 제향 의례는 서원의 어떤 여러 사안에 따라서 거행하는 의례입니다. 조선시대 때 서원의 국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공인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액이라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액이 결정되는 순간 이 사액례라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 날짜에 봉행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인데요. 사액례는 비정기 제향 의례이면서도 정말 서원에서는 사익을 받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사익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간에서 지내는 제사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었지만 계승 발전시킨 것은 엄격히 따지면 기제사와 묘제 이 정도로 중요시됐고요. 사시제는 명절 제사가 꽤 중요한 차례로서 진행이 되었죠.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사들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기제사입니다. 조상신을 모시는, 조상신이 돌아가신 날을 지내는 제사인데, 이때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의 절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강신과 참신이라는 절차입니다. 조상신을 뵙고 조상신의 정신을 그대로 받들겠다는 혈통의 계승, 가계의 계승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대단히 중요시했고요. 저는 서원 제사의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집사분전과 마지막에 행하는 출근 당회라는 것이죠. 그 집사분전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의 지위, 역망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런 청문단회는 다음번 향사 때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드리는 어떤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역시 사회정치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원 제사에는 집사분들과 청문단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상을 모시고 그리고 조상을 뵙는 강신과 참신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제사가 크게 두 가지로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서원 제왕과 민간의 제사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거에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소원 제왕을 직접적으로 거행할 인력의 부족, 참여자의 고령화, 관련 법령의 제정,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런 부분은 시간과 절차 등에서 소원 제왕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 제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제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당일 입제를 하고 있고, 한밤중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도축법 때문에 성생례는 생략되고, 주세법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통신의 발달로 현관을 임명하고 추천하는 절차도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음복례 같은 경우에도 소원에서 안 하고 인근 식당에서 거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소화가 이 현대 소원의 제왕 의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운영에 보존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도 재관으로 참여시킨다든가 그런 모습들도 현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제사로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제 비제사로서, 사실 조상이 돌아가신 기일에 4대 공사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기일날 지내던 제사가 통합한다는 합동제사를 누구뒀으니 공동으로 기제사를 대신해서 지낸다든가, 그래서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는 개인에서 공동으로 간다. 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가에서 지내는 불천제사, 혹은 시향, 산소에서 지내는 파시조라든가 시조에 계시는 시향은 점점점 성대하게 이제 진행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건 서원이라는 게 사실 선사봉사라고 해서 스님을 모시는 선비를 양성한다, 후학을 양성한다는 기능에서 이게 향사 중심으로 사실은 제사 변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집사분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실은 취사, 선비들을 선택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거의 생략되죠. 출근 단계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실 요즘 형식화되어 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제왕 또는 제사와 관련해서 전통과 문화유산의 전승이란 관점에서 어떤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서원 제왕 전승이란 관점에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전승자를 발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원 제왕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서원 제왕은 다른 무형유산과 비교한다면 전승에서 수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의례를 익힌다면 충분히 전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별 서원마다 서원 제왕을 전승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서원 제왕 의례의 표준을 정한 다음에 미래 무형유산을 전승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원형 복원인데, 사회 전반이 편의와 효율성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서원 제왕도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간소화 과정에서 서원 원형이 많이 이제 변질되었는데, 그 원형을 1차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급한 부분이 서원 무형유산 제왕 의례의 기록화를 통해 가지고 원형 복원을 위한 그런 이제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기록물들을 또 면밀히 이렇게 조사해서 원형 복원을 위한 노력이 또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전석이나 발굴이라든가 원형 복원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가지로 구분할 생각인데요. 지자체의 관심이라든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은 재정으로 좀 연결돼야 된다. 근데 제대 보존회가 좀 필요하다. 전승장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끌고 관심을 끄는 거를 참여하는 걸로 좀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대 보존회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전성자 발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연결성을 가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약의뢰의 표준이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하고 서로 결과물을 내는 데는 상당히 저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형유산 측면에서 좀 외국적인 뭐 여러 사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김시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무형유산을 전승한다는 것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고 일반인들의 참석을 사실 제한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의 만약 독점물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자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젊은 층들이 참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은 그 야사카 신자에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욤 맛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욤 맛집에는요, 약 한 2,000명 정도 이상의 이제 참석자,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 도쿄라든가 오사카 등등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욤 맛집에 참가를 하려고 신청을 한다고 해요. 당장 바로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기회가 온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것이고요. 그 젊은이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유급 휴가를 줍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장치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강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제삿날, 향산날, 자, 일주일 단위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그 기간의 시간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말을 바꾼다든가. 서울에 종료 제례를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맞추어서 바꾸는 것처럼 무조건 원형이라는 이유로 그것만 맞춰야 될 것입니다. 원형은 기록으로 남겨서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 제사는 정신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무형유산, 특히 무형유산은 현실에 맞는 것을 수용하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맞게 맞춰 나가지 않을 때는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의 복원도 중요하고 정성을 할 이런 단체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어떤 참가할 수 있는 의지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 제사라는 관점에서 현대에서 되살리고 싶은 의례 또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실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포함하기를 권장하는 형식이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유교와 불교라는 제한된 이 종교 환경 속에서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맞게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상에 대한 그 민간의 제사, 특히 이야기할 때 조상의 숭배가 아니라 조상의 추모라는 개념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형식, 제사의 법칙, 제사의 규정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저는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앙 또는 제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소원 제약 의례는 중국의 소원제로 구별되는 한국적 전통이라 할 수가 있고 나아가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된 유교식 제약 의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양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주요 서원이 추측이 되어가지고 상호간 교류를 통해서 서원 제양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 방안으로 서로 상호간에 모색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서원 제양뿐만 아니라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다른 민간 제사들도 함께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해서 통합적인 그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이라면 사라지는 게 어떤 자연적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형은 현대사회에 맞게 어떻게 바꾸어서 혹은 대안적으로 어떻게 맞춰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맞게.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저는 이 제향 혹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전승과
현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정말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 원형을 복원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다음에 서원에서 제한 의뢰를 공행을 할 때 이게 과연 서원에서 제한 의뢰에 맞는 절차인가를 한 번쯤은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통일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형유산 지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서원에서 진행되는 제안과 그다음에 민간에서의 제사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서원의 제안이 어떻게 하면은 전승이 되고 보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분의 교수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진짜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